안녕하세요. 중국어를 관한 한문의 저자 김동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387강이고요. 신규로 배우는 벌레, 총나라, 촉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총나라, 촉자는 이번에 신규로 배우는데요. 어원은 나비, 애벌레를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나비, 애벌레가 보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애벌레입니다. 안쪽에 보면 이 글자의 안쪽에 보면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벌레 충자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벌레 충자가 보이죠? 벌레 충자는 우리가 예전에 9강에서 배운 적이 있고요. 꿈틀거리는 벌레를 형상화한 글자다. 자, 그래서 이 글자 안에 보면 일단 벌레 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 형태를 보면 자, 이런 형태가 보입니다. 이런 형태. 여기에 보면 벌레의 무늬가 보이죠? 자, 이 무늬를 애벌레의 무늬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싸다포죠? 자, 벌레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글자가 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벌레 충자의 모양. 자,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번 써서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흐리다 탁.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혼자 독입니다. 자,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컵에 벌레가 탁 떨어졌다. 먹고 싶지 않겠죠? 여기에서 보면 탁. 자, 벌레와 물 만나서 어떻게 된다? 물이 흐려졌다. 깨끗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촉이 뭘로 바뀌었다? 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음은 탁이 되었고 물이 흐려졌다고 해서 흐리다. 이 글자의 간체를 보면 여기 삼수병과 이 안에 있는 벌레 충을 그대로 갖다가 쓴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혼탁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자 독. 자, 우리가 뭐 대한독립 만세, 독점이라는 건 혼자 뭔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보면 자, 벌레 총나라 촉자와 개견자가 만났습니다. 개견자는 우리가 예전에 12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웃긴 그림도 제가 그때 보여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앉아있는 게 서있는 게라고 그때 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개는 다리가 몇 개다? 다리가 4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다. 그래갖고 다리가 4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네발짐승의 총칭으로 사용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자, 어원은 개를 만나면 서열을 가리기 위해서 싸움으로 홀로 둔다. 개가 붙어 있으면 누가 위아래, 누가 대장이고 쫄따구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떼어서 놓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 개는 혼자 놓아야 한다 해서 혼자. 그리고 음은 벌레 총나라 촉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무엇으로 바뀌었다? 독으로 바뀌었다. 자, 여기도 간체를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벌레 충자를 빼서 썼는데요. 여기도 안쪽에 보면 벌레 충자를 빼서 쓴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개견자 그대로 가져왔죠? 그래서 혼자 독립, 독점. 자, 그래서 우리가 흐리다 탁, 혼자 독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양초 촉, 그리고 물이 속입니다. 양초. 촛불을 얘기하는 거죠? 촛불을 붙이는 걸 보고 우리 양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보면 불 붙여야 되죠? 촛불로, 양초로. 그래서 초의 의미가 불화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음은 그대로 촉이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촉이다. 간체는 계속해서 보면 이 안에 있는 이 벌레충만 꺼내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물이 속입니다. 자, 어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원을 한번 보면 짐승은 벌레를 쫓기 위해서 꼬리를 흔든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풀을 뜯어먹는 벌레들이 보면 쉴 새 없이 꼬리를 흔들죠. 항문 쪽에 보면 짐승의 분비물 쪽이 벌레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몰려드는데
그 벌레를 쫓기 위해서 꼬리를 계속 흔듭니다. 자,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130강에서 우리가 꼬리 밑자를 배웠는데요. 자, 130강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사람의 길게 나온 털, 꼬리다. 자, 그렇게 묘사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자는 뭐라고 했다? 주검씨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검씨.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털모다. 그래서 꼬리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여기 앞쪽에 와서 자, 꼬리 밑자의 변형과 벌레 총나라 촉이 현재 만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글자를 가만히 보면 이 안에 이만큼 보면 벌레 총나라 촉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꼬리 밑자의 변형이라고 했으니까 자, 털 모자의 모양이 안쪽에서 이렇게 변형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옆으로 선 4개, 위로 선 하나. 자, 이렇게 그어져 있는 형태죠. 잘 보면 자, 이게 무엇의 변형이다? 무엇의 변형이다? 털 모자가 이렇게 변형이 되었다. 왜? 여기에 보면 꼬리 밑자 안에 털모자 들어있죠? 그래서 물이 속이다.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는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어수선하죠? 이 글자를 쉽게 쓰는 방법은 이렇게 일단은 이런 형태를 완성을 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써놓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넣는다? 주검시자를 여기에다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단어는 너는 어디 소속이야?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소속이야? 할 때 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초촉, 무리속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다타촉. 자, 뿔각자가 나타났습니다. 뿔각자는 우리가 24강에서 배운 적이 있고요. 어원은 짐승의 뿔이다. 그래서 주로 뾰족한 것에 의미에 사용된다. 뭐 삼각형, 사각형. 자, 뿔이 3개, 뿔이 4개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번 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다타촉. 자, 어원을 보면 어떻다? 짐승이 뿔로 들이받는 행위. 짐승의 뿔이 예를 들면 내 배를 받았다 그러면 내 배와 짐승의 뿔이 서로 닿았죠. 자, 뿔로 찌르다. 서로 접촉을 했다. 자, 그래서 뿔에서 어떤 의미가 왔다? 어딘가에 닿았다. 그리고 음은 뭐다? 벌레 총나라 촉이니까 그대로 가져왔다. 자, 그리고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접촉. 닿다는 얘기죠? 촉감, 닿은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글자에도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는 계속해서 보면 벌레 총나라 촉자를 꺼내온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간체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타촉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7강에서 벌레 총나라 촉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